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FTX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3위 거래소였던 FTX가 느닷없이 파산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FTX처럼 잘 나가던 거래소도 무너질 수 있다면 도대체 안전한 데가 어디냐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또 혹시 내 돈은 괜찮은 걸까 하면서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줄줄이 폭락을 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FTX는 고객 자산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들 멋대로 써버린 아주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FTX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이어졌고 또 지금은 얼마나 회복됐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TX는 2019년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이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출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업계 3위까지 올라섰고요. 전 세계에서 이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만 해도 무려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FTX는 자체 발행한 토큰 FTT를 중심으로 예치 서비스, 선물 거래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세웠는데요. 이게 마치 디지털 은행처럼 느껴질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눈에 띄었던 걸 꼽자면 예치만 하면 연 8%의 수익을 준다는 고정 수익형 상품이었습니다. 기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계의 미래로 주목받던 FTX는 NBA 마이애미 히트구장의 네이밍 스폰서까지 따내고 슈퍼볼 광고에도 등장하면서 글로벌 마케팅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업자인 뱅크먼 프리드는 MIT 출신의 양복보다는 티셔츠, 또 구두보다는 슬리퍼를 자주 즐겨 신는 딱 천재 너드남 같은 스타일인데요. 이런 자유로운 이미지가 오히려 신뢰를 주면서 소프트뱅크나 블랙록 같은 대형 투자 기관들도 수백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사람은 암호화폐계의 워렌 버핏이다. 자, 그런데 2022년 11월 모든 걸 뒤흔든 한 편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를 공개를 한 건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다름 아닌 FTX가 직접 만든 코인 FTT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회사가 이 자기네가 찍어낸 코인을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담보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손으로 그린 지폐를 이 돈이라고 우기는 꼴이 됐던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시장에 불신이 터져버렸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리도 보유 중인 FTT 토큰을 전부 팔겠다라고 나서면서 FTT 가격은 단 하루 만에 무려 80% 이상이나 폭락을 했고요.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자산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과 나흘 만에 FTX는 8조 원 가까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22년 11월 11일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 사실 FTX도 리먼 브라더스처럼 망한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FTX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고객들의 돈을 몰래 꺼내 쓴 거였는데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계열사 알라메다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였고 심지어는 정치인 후원금, 고급 부동산 구입, 호화 요트까지 말 그대로 정말 막 써버린 거였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이체가 내부 메신저에서 이모지 하나로 승인됐다라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게다가 회계 시스템도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몇 개로 장부를 관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엉망인 시스템 체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적인 자금을 빼돌린 조직적인 사기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2023년 11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고객 사기, 전자 사기, 내부자 거래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2024년 3월에는 징역 25년형 그리고 110억 달러 몰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지금 FTX는 2024년부터 조금씩 채무 상환을 시작했고요. 2025년 5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상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환 규모는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원에 달하는데요. KYC, 그러니까 고객 확인 절차를 마친 채권자들은 크라켄이나 비트고 같은 지정된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으로 상환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도 KYC 인증을 마치지 않은 채권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들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부 채권자들은 코인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미국 법원의 경우에는 상환 방식은 전액 현금 지급으로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최근 들어선 사실 코인 가격이 그래도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FTX 사태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좀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규제 당국도 강하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SEC와 CFTC는 제2의 FTX는 더는 안 된다라는 강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전보다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도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코인 가격이 언제 다시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 교정 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출소 예정일은 2044년 12월. 앞으로도 정말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교도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25년형을 다 채우고 나올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한때는 160억 달러 자산을 가졌던 억만장자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FTX의 몰락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금융시장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계기로 시장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믿고 맡기는 시대가 아니라 제대로 따지고 검증한 뒤에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 등락만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이 시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코인 이야기들 다양하게 들고 올 테니까요. 함께 이 코인 썰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